질문 처리부터 워크북 도형의 이동 27번 y는 x 플러스 2위의 점 a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a가 뭔지 모르고 얘를 y는 x에 대하여 이동한 점이 이제 넓이를 조건으로 줬으니까 그림도 그릴게요. 요거 위에 a y는 x면 얘랑 평행이죠. 요거를 그렇지. 요 점이 b. 당연히 a 플러스 2,a입니다. 그리고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점이 c라고. 근데 원점이 y는 x 위에 점이긴 한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찍으시면 돼요. 대충. 요쯤이 원점이라고 치면은 원점 대칭시킨 점은 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C야. 그럼 당연히 C 좌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다 라는 걸로 저 스몰 a를 찾으면은 점 A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거죠. A가 1사분면이 됐기 때문에 요 원점의 위치가 여기가 정확해요. 그래서 뭐 이 길이를 밑변 높이로 취급하면 되겠지. 요 길이는 델타 x가 2고 델타 y도 2니까 2루트 2입니다. 그러면은 넓이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찾은 다음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거다로 a에 대한 방정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2루트 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뭘 곱한 게 16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8루트 1이라는 뜻입니다. 요 두 점에서 델타 x는 2a 플러스 2죠. 델타 y도 그렇습니다. 요게 8루트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고 1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도 나누세요. 여기가 이거 살아남아야 돼요. 즉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다. 그런 얘기니까 a 플러스 1은 얼마 3대 1사분면이의 점이라 했기 때문에 a는 3이에요. 점 A를 찾는 거였죠? 답은 3,5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3을 넣어가지고 여기 답이요. 그 다음에 31번 이게 뭐지? 31번 기본? 답이 잘못된 건가? 마이너스 3,7을 마이너스 7,3으로 옮기는 대칭이동. 그러면은 그 xy의 위치와 부호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요 대칭이동의 대상은 이거라는 소리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시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y를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쁘게 정리하면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1번. 그 다음에 35번.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 O-5대 원 O 위의 임의의 점 P와 O'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의 시속값을 구해라. 당연히 사이즈가 똑같은 거일 거니까요. 똑같은 원을 안 만나게 그리시면 돼요. 만날 리가 없으니까. 이게 중심거리를 표현하는 순간 최소값이 어딘지가 보입니다. 여기랑 여기,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어가지고 요 길이가 최소값이죠. 당연히 중심거리에서 각각의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하고 원 O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면은 2 콤마 마이너스 1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2네요. 근데 이 중심이 어떻게 변했느냐? 원점 대칭시켰다고 했죠? 요놈이 마이너스 2 콤마 1로 변한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고요. 그러면 중심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델타 x가 4고 델타 y가 2기 때문에 2를 두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둘 다 2기 때문에 여기 4. 이게 답인 거죠. 그 다음에 39. 원의 3, 4분면 및 XY축 부분과 이루는 이 부분을 각각 세 번의 대칭이동을 시켜서 생기는 모든 곡선 국합방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거의 넓이를 구해라. 국합방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국합방 뭔지 모르나? 붕어빵만 하나? 붕어빵이랑 똑같은 맛인 국화 모양의 빵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거의 이름이 국화빵입니다. 붕어빵이랑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에 그 노란 그 바삭한 거 하고 속에 팥 들어 있는 거 똑같아요. 국화빵. 국화가 뭔지 알죠? 그 노란색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2인데 하필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2니까 원점을 지나게 그려줘야 돼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근데 3, 4분면에 있는 것만 남겨라. 그런 얘기거든요. x는 0이야, y는 0이니까 이쪽은 안 그려도 되는 거죠. 안 그려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원점은 포함입니다. 등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원점이 있건 말건 넓이는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거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모양,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다 똑같을 거니까 이거 다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요 넓이만 구해가지고 내배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도형을 어떤 식으로 쪼개야 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두 개랑 이 부채꼴 두 개, 부채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을 쪼개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 중심하고 요 점을 연결한 선은 얘랑은 일직선이 아닌데요. 이 문제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가 아니라 두 개로 쪼개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직선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요 점은 계산해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2,0일 수밖에 없어요. 요 점도 0,-2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 점은 마이너스 1,-1이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일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다 그린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처리해도 돼요. 요렇게 다 같이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채꼴 4개는 결국 원 2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부분은 그냥 정사각형이자 마름모라고 생각하시고 넓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려내면 이 도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면 푸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푸는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 2개요. 4파이. 에다가 요거를 마름모라고 치면은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인 거 아시죠? 대각선이 둘 다 사람 말이죠. 2분의 4사니까 8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43번 점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 L을, 그럼 이제 기울기가 없다니까 문제를 거기까지 읽자마자 이거 L을 y는 m에 x 플러스 6 플러스 3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9,-5를 지난다.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는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둘 계획이었는데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m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식을 쓰면 돼요.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L의 방정식은 y는 m의 기본 공식입니다. x 플러스 6 플러스 3. 이놈을 일단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넣는다. 뭐 전개를 딱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할까? 그럼 뭐 이거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y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 나온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죠. 요거요. 요 놈이 9,-5를 지난다. x에 9를 넣고 y에 마이너스 5를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5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다? 니까요 3m이 마이너스 6인 거죠? 답은 마이너스 2.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44번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대칭이동 한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를 할 때 선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선분 PQ는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언제나 똑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원의 이동이기 때문에 중심만 대고 다니시면 된다고 했어요. 중심만 대고 다니라. 원래 원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인데 그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일단 하면은 마이너스 4,-2가 되고요. 걔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 2,4가 되는 거죠. 2,4가 찍어요.
2,4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5다 그런 소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그릴 필요도 없고요. X축과 만나는 곳이 어딘지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가 PQ란 뜻이에요. 이 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얘기니까 이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지 그림 하는 거예요.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5고 요 길이는 여기 4니까 4겠죠? 여기 3인 거죠? 답 6인 거죠? 너무 쉬워. 그 다음에 47번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림이 요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y는 x고요. 1보다 큰 범위에선 1이고 마이너스 작은 범위에선 마이너스 1. 이 세 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이 식인데요. 얘를 어떤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변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뭐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순서를 달리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을 다 해보시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을 다 해서 이런 모양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역은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죠. 일단 xy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y는 x 대칭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y에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칭이동이 있긴 한 거죠. 대칭이동도 있고 평행이동도 있는 건데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f x, y는 0에서부터 한 방이 안 되니까 두 방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대칭이동이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게 하고 싶으니까 x축 대칭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0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x축으로의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인 거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역에 들어있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변한다.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물론 이건 첫 번째로 평행이동을 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fx 플러스 1, y는 0이 된 다음에 y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x 이동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첫 번째로 대칭 이동을 하는 게 굳이 필요한 건 아니야. 아무튼 한 방에 안 된다는 거지. 두 방에 거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y는 x 대칭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딱 어떤 룰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 이동은 먼저 하시고 맨 마지막에 평행 이동을 한다라는 룰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 그림을 x축에 대해 대칭을 먼저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니까 얘는 플러스 1만큼 이동이잖아. 얘는 답이 아닌 거지. 요 모양으로 변하긴 하는데, 그죠? 이게 이렇게 뒤집히면은.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랑 다르죠? 요 위치랑 요 위치가 다르잖아. 니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그것도 XY의 위치는 안 변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고 x 대신에 x-1이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이동인 거죠. 이게 맞지? 디귿은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다음에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 행동을 시킨 거죠. 그래야지 f 마이너스 x, y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1이 더 있는데 또 어떤 얘기냐면은 x 대신에 x-1을 넣어서 전개한 거라 생각해야 돼요. x 대신에 x-1을 넣은 거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를 1만큼입니다. 1만큼 이동을 시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전개해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아무튼 두 방했다고 치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시켜야 돼. 그러면 얘가 y축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뭐 이런 망이 되겠죠. 이런 망이 되는데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요 점이 요 점으로 와요. 맞는 거죠. 한 방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알려드린 공식을 숙지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요. y에는 변화가 없고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요 놈하고 요 놈의 합이 1이다. 라는 말은 평균이 2분의 1이다. 라는 말은 그래프가 x는 2분의 1이라는 선에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x는 2분의 1이면 여기 1이니까 여기 있겠죠? x는 2분의 1에 대칭시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맞죠? 한 방에 할 수도 있다. 뭔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54번 원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방정식 원을 직선에 대해 대칭한 원방정식이 그것일 때 A, B, C를 구해라. C는 일단 반지름이 안 변한 걸로 구하면 되고요. A, B는 그 대칭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수직이 등분선으로 찾겠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원의 이동은 원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일단 반지름을 체크해 보시면
원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네.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5 빼기 C죠. 그래서 C는 24고요. 그 다음에 원래 원의 중심은 2,5고 이동된 원의 중심은 4,3이죠. 이게 이렇게 선대칭됐다는 뜻이니까 수직이등분선이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죠. 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10초 안에 보라 했어요. 기울기가 델타 x가 2고 델타 y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1이니까 x고요. 지나는 점은 중점이니까 3,4. 3 넣어서 4 되려면 이겁니다. A와 B는 모두 1이다. 1 더하기 1 더하기 24는 뭐야? 그런 말이죠. 여기 대칭이동은 잘 하나 보네. 58번도 질문이 없다고. 월급만 애들은 58번 다 몰랐는데.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 하나 있습니다. 28번 질문을 까먹었어요. 웬일로 제이가 안 자고 요거를 또 해달라고 그러시죠. 이거 그냥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약간 심화된 문제입니다. 이 동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x축 위에 동점 C가 있고요. y는 x 위에 동점 B가 있고, 그리고 요 두 선 사이에 8,6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만 정점이고 요 두 개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럼 이 BC에 의해서 삼각형이 무수히 많이 세팅이 될 건데, 무수히 많이 세팅된 이 삼각형 중에 둘레의 길이 중에 제일 작은 새끼가 뭐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디가 BC일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모르냐면은 요 두 개를 더한 게 최소가 되는 걸 왜 모르냐면 이렇게 여기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점인 A를 B가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A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칭의 성질에 따라서 이 두 새끼가 합동이기 때문에 A, B를 A1, B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가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도 정점인 A를 대칭을 시키면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연결하면 이 두 삼각형도 합동이기 때문에 AC를 A2C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겁니다.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A1에서 A2까지 가는 길일 뿐이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안 바뀐다고. 그냥 쭉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약간씩 꺾일 뿐인 거죠. 근데 지금 저렇게 그려놓으면 꺾인 거지 그냥 쭉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1에서 A2까지 쭉 가고, 가는 길에 Y는 X도 만나고 X도 지나가니까 요 위치에 B가 있고 요 위치에 C가 있을 때가 최소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 문제는 BC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최소값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A1, A2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A1은 대칭 공식에 따라서 6,8일 거고요. A2는 8, 마이너스 6이겠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답을 쓰시면 된다. 델타 X는 2니까 4. 델타 Y는 14, 196, 200이네요. 정답은 신호 D.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하나 있습니다. 4-3번. 원 C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없는데 그 위에 점 마이너스 4,3 당연히 있고요. 에서 원시 접하는 직선 듣자마자 공식을 돌려야 돼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4만 25. 까먹은 사람들은 복습하세요. 원 C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B만큼 평이동하는 원을 C 다시라고 하자. 원 C 다시가 원 C의 중심을 지나고 직선을 접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L의 방정식은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y는 25라고 쳐놓으셔야 되고요. C 다시는 원래 중심이 원점이었는데 X축으로 A, Y축 이동 이동이니까 당연히 C 다시의 중심은 A, B겠죠. 근데 원 C 다시가 원 C의 중심을 지난다. 근데 요 두 개는 쌍둥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는 거죠. 그럼 뭐 중심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점이고 얘는 A, B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일 텐데 그놈이 반지름의 길이인 5와 같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5다 라는 방정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L을 접한다 라는 말이죠. L을 접한다. 중심이 이거인 이 새끼가. 그러니까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5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은 5분의 x에 a를 넣고 y에 b를 넣는 거니까요. 넣은 거를 여기 넘길게요. 그래서 4a-3b 플러스 25라고 써야 되겠죠. 이놈이 반지름의 길이인 5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넘겨가지고 절대값을 지우면 4a-3b 플러스 25가 얼마 25다. 이게 되는 거죠. 끝까지 답을 두 개로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a는 0보다 크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25일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오고 마이너스 25일 경우에는 개빡치는 식이 나옵니다. 상수항 때문에. 아무튼 얘가 뭐 1번이다. 얘가 2번이다. 라고 해서 얘랑 연립을 두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첫 번째 4a는 3b다. 이 경우에 b를 3분의 4라 쓰지 말고 분수를 만들지 말랬죠? a는 3k b는 4k라고 돌아있어요. 이거 세팅 못하면 안 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20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k가 얼마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얼마 3, b가 얼마 4
복부호 동순인 건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요 케이스에서 A 플러스 B는 7이 되겠네. 근데 뭐 문제 뉘앙스가 답이 여러 개라는 말은 없으니까 요거 나왔으면 그냥 답 쓰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아니라 두 번째 서술형일 때를 대비해서 얘는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골 때리네. 이 50이 또 4의 배수나 3의 배수도 아니라서 이런 세팅을 하는 것도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분수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세요. B는 3분의 4A 플러스 50이다 라고 치고 하십시다. 아니면은 이 계산하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산을 하기 앞서서 계산이 무의미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교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에 교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얘는 A를 X축, B를 Y축처럼 생각하면 원인 거고 얘는 직선인 거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은 이렇게 이 직선의 A 절편은 마이너스 12.5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그 다음에 B 절편은 3분의 50이기 때문에 16.6땡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안 만나죠? 안 만나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예요. 답이 요거 합니다. 요 계산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궁금해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실근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했고요. 집합하던 거 계속 할게요. 그 집합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 개념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만으로는 논할 수 없습니다. 집합이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전체 집합은 유니버스 셋이라고 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U라고 쓰면 U가 1부터 10까지 자유수다 라고 칩시다. A가 1, 2, 3, 4, 5고 B가 1, 2, 3이고 C가 4, 5, 6이다. 이런 식으로 줄였다고 치면은 B는 B의 원소가 3개죠. B의 3개의 원소는 모조리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럴 때를 이 B 집합이 A 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의 원소 중 원소 1대 할게 그냥 원소 1대 어떤 집합은 또 다른 집합의 또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또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집합인데 부분이라는 거죠. 요 또 다른 집합이 더 큰 집합인 거죠. 이 큰 집합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라서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래는 필요 없고요. 그냥 부분집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B가 A에 대해서 물론 U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 주어를 바꾸고 싶으면은 집합 A는 집합 B를 포함한다. 능동태, 수동태 다 아시죠? 당연히 이렇게 말이 되게끔 서술어를 바꿔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합 B를 이렇게 이름 짓고 싶다. 그러면 집합 B는 집합 A의 여러 부분 집합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해도 되고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한글로만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 라는 것을 삼지창으로 표현하듯이 이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도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삼지창 중에 요 가운데 짝대기를 제거한 거 이지창이라 할게요. 사람 이름 맞죠? 이지창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포함되는 녀석 부분 집합을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큰 집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호를 보면은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는구나. 부분 집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4, 5는 A에 있습니다만 6이 A에 없죠.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있지. 모든. 어떤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부분집합인 건데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6의 존재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 6이 없는 바람에 C는 A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소 표현법과 마찬가지로 짝대기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집합 안에 들어있는 전체집합 안에 들어있는 세 집합이기 때문에 A, B, C는 전부 다 전체 집합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A, B, C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다.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저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U가 이렇게 네모나게 U를 네모나게 그리시고 A를 이렇게 A 안에 B를 이렇게 그리고 C는 B랑 겹치는 게 없죠. 근데 A랑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저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잘라가지고 요만큼이 B인 거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C인 거죠. 여기에 4, 5, 6 있는 거고요. 여기에 1, 2, 3. 요 전체가 B인 거고. 그리고 여기 6까지 있으면 요 세 개 합친 게, 요 두 개 합친 게 C가 되는 거죠. 요 두 개 합친 게 A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셔도 된다. 그러면 요 BC 같은 경우는 공통인 원소가 없죠. 근데 아직 그건 안 배웠구나. 이따 얘기하고요.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요 예시에서 집합 B의
부분 집합은 다 써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1, 2가 있는 거 2, 3이 있는 거 1, 3이 있는 거 1, 2, 3이 다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총 8개입니다. 왜 8개냐? 1, 2, 3이 있고 없고 1이 요 1, 2, 3의 포함 여부를 OX로 표현할게요. 포함되면 O, 포함되지 않으면 X. 셋 다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하나만 포함될 수가 있고. 두 개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게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춰 쓴 거예요. 하나 포함된 것 중에서 맨 앞에 게 포함된 게 이놈이고, 두 번째 게 포함된 게 이놈이고, 세 번째 게 포함된 게 이놈이고, 앞에 두 개가 포함된 게 이놈이고, 뒤에 두 개가 포함된 게 이놈이고, 양 사이드 두 개가 포함된 게 이놈이고, 다 포함된 게 이놈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각 원소가 어떤 경우를 가지냐면은 O 아니면 X라는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두 가지 경우를 갖는 거죠. 모든 원소의 위치가 포함 여부가 결정이 돼야 하나의 집합이 완성되기 때문에 고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8가지의 부분 집합이 있음을 다 쓰지 않더라도 알고 사줘야 돼요. 결론을 짓자면은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가 n번 곱해지는 거니까요. 2의 n 제곱계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되셔야 돼요. 방금 내가 한 설명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이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만 동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집합 관련된 빡센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도 생각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왜 2의 n승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각 원소의 선택권이 두 개고 그런 원소가 n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2가 n은 곱해지는 거죠. 고배 법칙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부분 집합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부분 집합 중에서도 진짜 부분 집합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거든요. 1, 2, 3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얘는 부분 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 선생님 죄송해요. 태영 학생 어디죠? 네. 태영이 잠깐만 데스크 좀 잠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다 했나? 보기 1번 찾으세요? 보기 1번. 거기 내가 개념 정리를 나눠 해놓고 이건 이제 박스가 없기 때문에 그 텍스트 중에 필요한 것만
옆에다가 넣어놓고 그 옆에다가 보기 1번 나왔죠? 보기 1번에 네 문제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건데요. 1번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부분 집합은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갖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게 결국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당연히 저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다면은 1번처럼 공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공집합은 자기 자신도 공집합인 거고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한다 했으니까 결국 공집합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 하나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기 1번의 1번 답은 이거야. 공집합 하나가 부분 집합이다. 2번은 불러봐. 부분 집합을 불러보세요. 쓰지 말고 불러봐. 소리를 내보라고. 2번 답은 뭐야? 어? 뭐야? 공집합이랑 A잖아. 그렇게 두 개 쓰셔야 되고요. 3번은 뭐야? 공집합부터 해. 공집합 A, B, AB. 4번은 주석적인 이런 식으로 1, 2, 3을 A, B, C로 바꿔서 총 8개.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공집합을 맨 앞에, 자기 자신은 맨 뒤에. 그리고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는 걸 사이사이에 사전식으로 빠짐이 없어야 되니까 사전식으로 배열해 주시면은 되는 거고요. 보기 2번 찾으세요. 보기 2번의 집합은 원소가 몇 개입니까?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원소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공집합과 1만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입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예상해 보면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이 기본 개념이 짜치는 친구들은 이거 못 푼다고 이런 거. 얘의 부분 집합을 다 써라. 그럼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집합 쓰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 요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괄호가 한 개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1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요 4개만이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진부분 집합 개념이 있을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보기 문제 2개가 있거든요. 보기 3번. 그리고 그 집합이 같다는 것도 여기에 개념으로 들어있는데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하죠. 서로 같은 집합은 당연히 모든 원소가 똑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을 하는데 포함관계랑 굳이 연결을 짓자면 A가 B에 포함이 되고 B도 A에 포함이 되면 이때를 A, B가 같다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포함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 A와 B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에 A는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져 있고요. B는 1, 2, 3, 4, 5, 6, 7, 8, 9, 10일 거고 C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면 2, 3, 5, 7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A와 C는 같은 집합이라서 포함관계를 조사하라고 했다는 말은 이런 기호를 쓰라는 소리인데 이런 기호. 근데 그 두 개는 똑같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런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를 쓰셔야 돼요. A하고 C는
등으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A와 C는 모두 다 B에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B에는 포함되게 이렇게 써주시면 맞습니다. 보기 4번은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야? 보기 4번은 7개. 원래 8개인데 한 개를 빼서 7개만. 공집합 1, 3, 5, 1, 3, 1, 5, 3, 5 이렇게 다 했어요. 문제를 볼게요. 기본 문제 5-4. 집합 A는 A, B, C, D, E 5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1번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원래 공식이 2의 n승이잖아요. 2의 n승인데 여기서 이제 속하지 않는이란 말이 있거나 속하는 말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대상의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라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암기하지 마시고 내가 한 설명을 이해한 상태로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A의 부분 집합을 B라고 쳐봐요. A를 이렇게 크게 그리고 B를 요 안에 이렇게 그려요. 동그랗게. A, B가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A는 반드시 여기, B도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급이 안 된 세 마리는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있건 여기 있건이 전부 다 결정이 되면 B가 결정이 되는 거라서 경우의 수의 보배 법칙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A의 선택권은 이 조건 때문에 한 가지, B의 선택권도 한 가지. 조건이 안 달린 건 여전히 두 가지씩이니까 C, D, E 이렇게 해서 2의 3승이다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저것까지 공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시시한 걸 뭐 이렇게 설명합니까? 당연한 걸. 그렇지만 빡센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2번 A, B가 속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 마찬가지입니다. A, B가 속한다 했기 때문에 A와 B는 여기에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C, D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여전히 두 가지고요. 그래서 얘도 8가지고 3번은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라. 보였잖아요? 그러면 A는 여기만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B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C는 여기만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입니다. 언급이 안 돼 있는 D와 E는 어디에 들어가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씩이겠죠. 그래서 2의 제곱 4가지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 고백 법칙을 쓴다. 그러니까 말로 적어드릴게요.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 이미 했죠. 근데 경우의 수 여러분들은 교육관이 바뀌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이미 공수1에서 배웠고 지금 공수2에서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워크북에 있던 집합 관련된 경우의 수를 안 풀었는데 집합 관련된 경우의 수가 이 집합단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경우의 수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집합 단원의 경우의 수를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생 때 가르치면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경우의 수에서 정답률이 개낮은 전통적으로 개낮은 소재가 집합 관련이야.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문제를 애들이 존나 못해. 왜 못하냐? 요런 걸 안 써먹어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 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원소의 선택권의 수를 곱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이 아니라 심화된 거는 더 생각해야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유제 5-4번 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말로 풀어보세요. 5-4번 말로 풀면 무슨 말이에요? 응? 유제 5-4번 찾았어? 유제 5-4번의 x는 어떤 의미야? 유제 5-4번의 x는 어떤 의미야? 1, 2, 4를 포함하는 1, 2, 4, 8, 16, 32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지. 그거의 개수 재는 거니까 1, 2, 4는 선택권이 한 가지씩이고 8, 16, 32는 선택권이 두 가지씩이기 때문에 1, 3번, 2를 3번 곱하는 뜻이니까 8가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다음 기본 문제 5-4. 요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내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식지 않을 겁니다. A가 1, 2, 3, 4, 5 인 상태에서 이거 인 시켜볼까 일단. 왜냐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요런 데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인 이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데 내신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이 문제 그대로 해봐. 정답을 내는 사람이 왠지 있을 것 같긴 하니까. 요 문제 내면은 그 학생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10초 안에 답을 내는 애, 1분 넘어서 답을 내는 애, 답을 못 내는 애. 이 세 가지. 10초 안에 답을 내는 애는 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1분이 넘었는데도 어쨌건 답을 내는 애는 근기가 있는 친구. 걔도 뭐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답을 못 내는 애들이 대다수다. 왜냐면은 집합 한 개 구하는 가르쳐 놓고 무슨 두 개를 구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집합의 개수는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상관없어요.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네 개건 간에 기본적으로는 각 원소의 선택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야? 10의 제곱? 이라 적은 거 뭐라 적은 거? 100이라 적은 거 뭐라 적은 거? 1024라 적은 거 뭔데? 1024? 이게 야 2의 10승을 계산을 해야 되냐? 뭐 그래야 되냐? 아 따로따로 32개씩이라고? 그러면은 포함관계를 보장할 수 없어. 이거를 이거까지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2에 7 쓴 게? 여기도 2에 7 쓴 게 있는데 128? 128이 2명? 왜 2에 7 쓴 게야? 원수 5개밖에 없는데 왜 7 쓴 게 됐지? 이유가 뭐죠? 뭐라 쓴 거야? 뭐 자꾸 잠깐만이야. 어? 뭐 쳐다보면 잠깐만이래. 뭐라 쓴 거야? 어? 뭐야 이 숫자가? 1574? 뭐야 이거? 15개? 일단 1분 넘게 걸리는 친구들의 풀이를 하면은 B를 세고 B에 따라 C를 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가 A의 부분집합인데 A의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로 분류를 하면은 빵개부터 시작하거든요. B가 공집합일 때 이때는 C도 공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때 근데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건 5가지거든요. 5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B가 1이다 라고 치면은 C는 공집합 또는 1이니까 2개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 이 5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5C이겠죠. 예를 들어 1, 2라고 치는 거예요. 1, 2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4개죠.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면은 이걸 골라야 되니까 5C3 쓰시고 예를 들어 1, 2, 3이다 라고 치면 1, 2, 3의 부분집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8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 그러면 5C4니까 그때 C는 16개일 거고 B가 A다 그럼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C는 A의 부분집합이면 되기 때문에 32가지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한 거잖아. 분류했기 때문에 다 더하셔야 돼요. 1 더하기 10 더하기 40 더하기 80 더하기 80 더하기 32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으로 끝난 것들끼리 우선 계산은 210이고 요 2개 더한 게 33이니까 244입니다. 근데 243은 뭐냐면 3의 5승이거든. 아 그러면 요까지 구해놓고 243을 이 계산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이거 3의 5승인데 라는 생각을 한 순간 뭔가 대가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괜찮은 거예요. 상태가 왜 이게 3의 5승인 거지? 씨 내가 이걸 놓쳤구나. 너무 멍청하게 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분 넘게 풀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난 놈들은 이미 이렇게 발작해 놀고 있다. 걔네들은 10점에 끝낸 거예요. 왜? 3의 5승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10초 안에 푸는 거 A를 그리고 요 안에 B를 그리고 요 안에 C를 그리고 그러면 각 원소의 선택권은 하나, 둘,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런 게 5개이기 때문에 3의 5승계일 수밖에 없다고요. 알았어? 뭔 소리인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써먹으셔야 되고요. 문제 풀 때.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유사한 문제를. 누적 테스트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만. 기본 문제 5-4번 갈게요. 다음은 집합 ABC에 포함되는 것이다. 4개가 언급되어 있는데 옳은 것만 있는데 옳은 것은 조금 너무 쉬워요. 3단 논법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3단 논법 알죠? 3단 논법 알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건가?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고 없다. 이게 상관법이죠.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바꾸면 소크라테스라는 집합이 사람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람 집합이 죽는 거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거해주면은 소크라테스 집합이 죽는 거 집합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3단노법이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집합 문제다. 기억.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은 A가 C에 포함되냐? 3단노법 그 자체고요. 니은 A가 C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은 A가 B랑 같으냐? 아이고 미친 소리지. 소크라테스는 주고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소크라테스야. 이것은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되면 B는 C다? 이 뭐고? 이거 다 개소리죠? 그러니까 포함되는 아무튼 똑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해서 똑같은 집합이다? 개소리 개소리. 뭘 예로 들면 될까? 뭘 예를 내어 들면 될까? 너는 에이펙스를 다니는데 주연이라고 할까요? 주연이는 에이펙스를 다니는데 주연이는 개포중을 다녀요. 에이펙스가 개포중이에요. 개소리라고. 리을은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된다. 이건 뭐 스무스하죠. 그럼 자동적으로 A는 C에 포함되는 건데, 근데 뒤에 한마디 더 있죠. C가 또 A에 포함된다. 여기서 A가 C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는데 이게 반대지. 아까 말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A와 C는 같은 건데 그 사이에 껴있는 B까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B, C는 전부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이 참이다. 기억 리얼이 이 참이다. 3단 논법에 부합되는 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유제 5-5번 똑같은 거 안 해도 되겠지. 숙제를 하시고 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개념이 남았어요. 이 단원에서